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사회를 깊이 탐구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통찰과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저희와 함께 이 지적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길에 빛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너무나도 자주 듣게 되는 단어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을 가리키며 혹은 미디어 속인물을 보며 저 사람 나르시시스트 같아라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한 개인의 성격과 삶 전체를 관통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심리적 특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거대한 산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한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이해됩니다. 성격 특성이란 시간과 상황이 바뀌어도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생각, 감정, 행동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 상황에서 특정 방식으로 행동했다면 다른 상황에서도 그리고 6개월 뒤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르시시즘의 세계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두 가지의 뚜렷한 맛 또는 형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 바로 과대성 나르시시즘입니다. 이들은 드라마 속 카리스마 넘치는 재벌 2세나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연예인 혹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전 연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타인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특권의식을 지니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치며 외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과대성과 적극성이 결합된 모습이 바로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전형적인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취약성 나르시시즘입니다. 이 유형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주변의 생각보다 깊숙이 존재합니다. 이들 역시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과대성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을 뽐내는 데 집중한다면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비판의 극도로 예민하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의 내면에는 강한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으며 겉보기에는 우울하거나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소심하고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맺다 보면 그들의 우울과 불안이 실은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특별함을 주장하는 조용한 나르시시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려하고 시끄러운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와 조용하고 예민한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두 가지 핵심적인 성격 요인을 지목합니다. 바로 신경성과 외향성입니다.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쉽게 느끼는 신경성이 매우 높은 반면 과대성 나르시시스트는 이 수치가 현저히 낮습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얻는 외향성은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취약성 나르시시스트에게서는 낮게 나타납니다.
이를 동기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과대성 나르시시스트는 관심을 받고 빛날 기회를 찾아다니는 접근 동기가 강합니다. 카메라나 마이크가 보이면 주저없이 앞으로 나서는 사람들이죠. 반면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이나 실패를 피하려는 회피 동기가 강합니다. 혹시 누가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는 소위 유리 멘탈의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유형의 구분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임상 현장과 연구실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며 정립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흥미롭게도 심리 상담실을 찾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주로 내면의 고통 때문에 취약성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리더십이나 사회적 성공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과대성의 모습이 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영역에서 관찰된 두 개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나르시시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 특성이 언제 장애의 수준으로 넘어가는 걸까요? 바로 그 특성이 극단적이 되고 상황에 따라 조절되지 않는 비융통성을 보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은 배우나 강연자에게 필요한 덕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집에 돌아와 배우자나 자녀를 대한다면 관계는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성격이 유연성을 잃고 뻣뻣해져서 결국 자신의 인간관계, 직업, 삶 전반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를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치명적인 사업적 실수를 저지르거나 타인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성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라는 표현에 대해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현재의 쾌락을 기꺼이 희생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미래의 나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순간의 충동 중심적입니다. 그들은 마치 두 살배기 아이처럼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세상을 잃은 것처럼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미래의 결과나 타인의 감정은 그들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한 자아가 아닌 미성숙한 유아적 충동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준 상태와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인 행복을 파괴하는 순간적인 변덕과 쾌락의 노예일 뿐입니다. 눈앞의 지위, 이성의 유혹, 순간적인 만족감을 위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담보로 잡는 위험한 도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낮은 성실성과 충동성은 이러한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쾌락주의는 행복해지기 위한 최악의 전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 순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만 좇는다면 당신의 삶은 결국 우울과 파멸로 기결될 것이 보장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삶이 바로 그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우리는 매우 흥미롭고 철학적인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언어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자기의식, 즉 자기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하는 상태는 부정적 감정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놀랍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상태 그 자체가 곧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심리학적 진실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온은 역설적으로 나 자신을 잊고 더 큰 무언가에 몰입하고 헌신할 때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사회를 깊이 탐구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깊은 통찰과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저희와 함께 이 지적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길에 빛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너무나도 자주 듣게 되는 단어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을 가리키며 혹은 미디어 속인물을 보며 저 사람 나르시시스트 같아라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한 개인의 성격과 삶 전체를 관통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심리적 특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거대한 산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한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이해됩니다. 성격 특성이란 시간과 상황이 바뀌어도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생각, 감정, 행동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 상황에서 특정 방식으로 행동했다면 다른 상황에서도 그리고 6개월 뒤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르시시즘의 세계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두 가지의 뚜렷한 맛 또는 형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 바로 과대성 나르시시즘입니다. 이들은 드라마 속 카리스마 넘치는 재벌 2세나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연예인 혹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전 연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타인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특권의식을 지니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치며 외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과대성과 적극성이 결합된 모습이 바로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전형적인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취약성 나르시시즘입니다. 이 유형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주변의 생각보다 깊숙이 존재합니다. 이들 역시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과대성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을 뽐내는 데 집중한다면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비판의 극도로 예민하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의 내면에는 강한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으며 겉보기에는 우울하거나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소심하고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맺다 보면 그들의 우울과 불안이 실은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특별함을 주장하는 조용한 나르시시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려하고 시끄러운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와 조용하고 예민한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두 가지 핵심적인 성격 요인을 지목합니다. 바로 신경성과 외향성입니다.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쉽게 느끼는 신경성이 매우 높은 반면 과대성 나르시시스트는 이 수치가 현저히 낮습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얻는 외향성은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취약성 나르시시스트에게서는 낮게 나타납니다. 이를 동기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과대성 나르시시스트는 관심을 받고 빛날 기회를 찾아다니는 접근 동기가 강합니다. 카메라나 마이크가 보이면 주저없이 앞으로 나서는 사람들이죠. 반면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이나 실패를 피하려는 회피 동기가 강합니다. 혹시 누가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는 소위 유리 멘탈의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유형의 구분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임상 현장과 연구실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며 정립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흥미롭게도 심리 상담실을 찾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주로 내면의 고통 때문에 취약성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리더십이나 사회적 성공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과대성의 모습이 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영역에서 관찰된 두 개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나르시시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 특성이 언제 장애의 수준으로 넘어가는 걸까요? 바로 그 특성이 극단적이 되고 상황에 따라 조절되지 않는 비융통성을 보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은 배우나 강연자에게 필요한 덕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집에 돌아와 배우자나 자녀를 대한다면 관계는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성격이 유연성을 잃고 뻣뻣해져서 결국 자신의 인간관계, 직업, 삶 전반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를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치명적인 사업적 실수를 저지르거나 타인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성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라는 표현에 대해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현재의 쾌락을 기꺼이 희생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미래의 나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순간의 충동 중심적입니다. 그들은 마치 2살배기 아이처럼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세상을 잃은 것처럼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미래의 결과나 타인의 감정은 그들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한 자아가 아닌 미성숙한 유아적 충동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준 상태와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인 행복을 파괴하는 순간적인 변덕과 쾌락의 노예일 뿐입니다. 눈앞의 지위, 이성의 유혹, 순간적인 만족감을 위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담보로 잡는 위험한 도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낮은 성실성과 충동성은 이러한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쾌락주의는 행복해지기 위한 최악의 전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 순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만 좇는다면 당신의 삶은 결국 우울과 파멸로 기결될 것이 보장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삶이 바로 그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우리는 매우 흥미롭고 철학적인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언어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자기의식,
즉 자기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하는 상태는 부정적 감정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놀랍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상태 그 자체가 곧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심리학적 진실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온은 역설적으로 나 자신을 잊고 더 큰 무언가에 몰입하고 헌신할 때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사회를 깊이 탐구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깊은 통찰과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저희와 함께 이 지적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길에 빛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너무나도 자주 듣게 되는 단어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을 가리키며 혹은 미디어 속인물을 보며 저 사람 나르시시스트 같아라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한 개인의 성격과 삶 전체를 관통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심리적 특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거대한 산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한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이해됩니다. 성격 특성이란 시간과 상황이 바뀌어도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생각, 감정, 행동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 상황에서 특정 방식으로 행동했다면 다른 상황에서도 그리고 6개월 뒤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르시시즘의 세계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두 가지의 뚜렷한 맛 또는 형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 바로 과대성 나르시시즘입니다. 이들은 드라마 속 카리스마 넘치는 재벌 2세나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연예인 혹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전 연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타인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특권의식을 지니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치며 외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과대성과 적극성이 결합된 모습이 바로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전형적인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취약성 나르시시즘입니다. 이 유형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주변의 생각보다 깊숙이 존재합니다. 이들 역시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과대성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을 뽐내는 데 집중한다면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비판의 극도로 예민하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의 내면에는 강한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으며 겉보기에는 우울하거나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소심하고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맺다 보면 그들의 우울과 불안이 실은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특별함을 주장하는 조용한 나르시시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려하고 시끄러운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와 조용하고 예민한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두 가지 핵심적인 성격 요인을 지목합니다. 바로 신경성과 외향성입니다.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쉽게 느끼는 신경성이 매우 높은 반면 과대성 나르시시스트는 이 수치가 현저히 낮습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얻는 외향성은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취약성 나르시시스트에게서는 낮게 나타납니다. 이를 동기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과대성 나르시시스트는 관심을 받고 빛날 기회를 찾아다니는 접근 동기가 강합니다. 카메라나 마이크가 보이면 주저없이 앞으로 나서는 사람들이죠. 반면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이나 실패를 피하려는 회피 동기가 강합니다. 혹시 누가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는 소위 유리 멘탈의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유형의 구분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임상 현장과 연구실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며 정립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흥미롭게도 심리 상담실을 찾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주로 내면의 고통 때문에 취약성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리더십이나 사회적 성공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과대성의 모습이 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영역에서 관찰된 두 개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나르시시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 특성이 언제 장애의 수준으로 넘어가는 걸까요? 바로 그 특성이 극단적이 되고 상황에 따라 조절되지 않는 비융통성을 보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은 배우나 강연자에게 필요한 덕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집에 돌아와 배우자나 자녀를 대한다면 관계는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성격이 유연성을 잃고 뻣뻣해져서 결국 자신의 인간관계, 직업, 삶 전반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를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치명적인 사업적 실수를 저지르거나 타인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성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라는 표현에 대해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현재의 쾌락을 기꺼이 희생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미래의 나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순간의 충동 중심적입니다. 그들은 마치 2살배기 아이처럼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세상을 잃은 것처럼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미래의 결과나 타인의 감정은 그들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한 자아가 아닌 미성숙한 유아적 충동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준 상태와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인 행복을 파괴하는 순간적인 변덕과 쾌락의 노예일 뿐입니다. 눈앞의 지위, 이성의 유혹, 순간적인 만족감을 위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담보로 잡는 위험한 도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낮은 성실성과 충동성은 이러한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쾌락주의는 행복해지기 위한 최악의 전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 순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만 좇는다면 당신의 삶은 결국 우울과 파멸로 귀결될 것이 보장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삶이 바로 그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우리는 매우 흥미롭고 철학적인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언어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자기의식, 즉 자기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하는 상태는 부정적 감정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놀랍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상태 그 자체가 곧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심리학적 진실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온은 역설적으로 나 자신을 잊고 더 큰 무언가에 몰입하고 헌신할 때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사회를 깊이 탐구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깊은 통찰과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저희와 함께 이 지적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길에 빛을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너무나도 자주 듣게 되는 단어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을 가리키며 혹은 미디어 속인물을 보며 저 사람 나르시시스트 같아라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한 개인의 성격과 삶 전체를 관통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심리적 특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거대한 산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한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이해됩니다. 성격 특성이란 시간과 상황이 바뀌어도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생각, 감정, 행동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 상황에서 특정 방식으로 행동했다면 다른 상황에서도 그리고 6개월 뒤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르시시즘의 세계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두 가지의 뚜렷한 맛 또는 형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 바로 과대성 나르시시즘입니다. 이들은 드라마 속 카리스마 넘치는 재벌 2세나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연예인 혹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전 연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타인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특권의식을 지니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치며 외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과대성과 적극성이 결합된 모습이 바로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전형적인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취약성 나르시시즘입니다. 이 유형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주변의 생각보다 깊숙이 존재합니다. 이들 역시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과대성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을 뽐내는 데 집중한다면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비판의 극도로 예민하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의 내면에는 강한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으며 겉보기에는 우울하거나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소심하고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맺다 보면 그들의 우울과 불안이 실은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특별함을 주장하는 조용한 나르시시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려하고 시끄러운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와 조용하고 예민한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두 가지 핵심적인 성격 요인을 지목합니다. 바로 신경성과 외향성입니다.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쉽게 느끼는 신경성이 매우 높은 반면 과대성 나르시시스트는 이 수치가 현저히 낮습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얻는 외향성은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취약성 나르시시스트에게서는 낮게 나타납니다. 이를 동기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과대성 나르시시스트는 관심을 받고 빛날 기회를 찾아다니는 접근 동기가 강합니다. 카메라나 마이크가 보이면 주저없이 앞으로 나서는 사람들이죠. 반면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이나 실패를 피하려는 회피 동기가 강합니다. 혹시 누가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는 소위 유리 멘탈의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유형의 구분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임상 현장과 연구실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며 정립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흥미롭게도 심리 상담실을 찾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주로 내면의 고통 때문에 취약성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리더십이나 사회적 성공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과대성의 모습이 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영역에서 관찰된 두 개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나르시시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 특성이 언제 장애의 수준으로 넘어가는 걸까요? 바로 그 특성이 극단적이 되고 상황에 따라 조절되지 않는 비융통성을 보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은 배우나 강연자에게 필요한 덕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집에 돌아와 배우자나 자녀를 대한다면 관계는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성격이 유연성을 잃고 뻣뻣해져서 결국 자신의 인간관계, 직업, 삶 전반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를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치명적인 사업적 실수를 저지르거나 타인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성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라는 표현에 대해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현재의 쾌락을 기꺼이 희생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미래의 나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순간의 충동 중심적입니다. 그들은 마치 두 살배기 아이처럼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세상을 잃은 것처럼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미래의 결과나 타인의 감정은 그들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한 자아가 아닌 미성숙한 유아적 충동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준 상태와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인 행복을 파괴하는 순간적인 변덕과 쾌락의 노예일 뿐입니다. 눈앞의 지위, 이성의 유혹, 순간적인 만족감을 위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담보로 잡는 위험한 도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낮은 성실성과 충동성은 이러한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쾌락주의는 행복해지기 위한 최악의 전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 순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만 좇는다면 당신의 삶은 결국 우울과 파멸로 귀결될 것이 보장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삶이 바로 그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우리는 매우 흥미롭고 철학적인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언어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자기의식, 즉 자기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하는 상태는 부정적 감정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놀랍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상태 그 자체가 곧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심리학적 진실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온은 역설적으로 나 자신을 잊고 더 큰 무언가에 몰입하고 헌신할 때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사회를 깊이 탐구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깊은 통찰과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저희와 함께 이 지적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길에 빛을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너무나도 자주 듣게 되는 단어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을 가리키며 혹은 미디어 속인물을 보며 저 사람 나르시시스트 같아라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한 개인의 성격과 삶 전체를 관통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심리적 특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거대한 산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한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이해됩니다. 성격 특성이란 시간과 상황이 바뀌어도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생각, 감정, 행동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 상황에서 특정 방식으로 행동했다면 다른 상황에서도 그리고 6개월 뒤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르시시즘의 세계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두 가지의 뚜렷한 맛 또는 형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 바로 과대성 나르시시즘입니다. 이들은 드라마 속 카리스마 넘치는 재벌 2세나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연예인 혹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전 연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타인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특권의식을 지니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치며 외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과대성과 적극성이 결합된 모습이 바로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전형적인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취약성 나르시시즘입니다.
이 유형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깊숙이 존재합니다. 이들 역시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과대성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을 뽐내는 데 집중한다면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비판에 극도로 예민하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의 내면에는 강한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으며 겉보기에는 우울하거나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소심하고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맺다 보면 그들의 우울과 불안이 실은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특별함을 주장하는 조용한 나르시시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려하고 시끄러운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와 조용하고 예민한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두 가지 핵심적인 성격 요인을 지목합니다. 바로 신경성과 외향성입니다.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쉽게 느끼는 신경성이 매우 높은 반면 과대성 나르시시스트는 이 수치가 현저히 낮습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얻는 외향성은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취약성 나르시시스트에게서는 낮게 나타납니다. 이를 동기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과대성 나르시시스트는 관심을 받고 빛날 기회를 찾아다니는 접근 동기가 강합니다. 카메라나 마이크가 보이면 주저없이 앞으로 나서는 사람들이죠. 반면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이나 실패를 피하려는 회피 동기가 강합니다. 혹시 누가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는 소위 유리 멘탈의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유형의 구분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임상 현장과 연구실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며 정립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흥미롭게도 심리 상담실을 찾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주로 내면의 고통 때문에 취약성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리더십이나 사회적 성공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과대성의 모습이 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영역에서 관찰된 두 개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나르시시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 특성이 언제 장애의 수준으로 넘어가는 걸까요? 바로 그 특성이 극단적이 되고 상황에 따라 조절되지 않는 비융통성을 보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은 배우나 강연자에게 필요한 덕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집에 돌아와 배우자나 자녀를 대한다면 관계는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성격이 유연성을 잃고 뻣뻣해져서 결국 자신의 인간관계, 직업, 삶 전반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를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치명적인 사업적 실수를 저지르거나 타인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성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라는 표현에 대해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현재의 쾌락을 기꺼이 희생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미래의 나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순간의 충동 중심적입니다.
그들은 마치 2살배기 아이처럼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세상을 잃은 것처럼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미래의 결과나 타인의 감정은 그들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한 자아가 아닌 미성숙한 유아적 충동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준 상태와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인 행복을 파괴하는 순간적인 변덕과 쾌락의 노예일 뿐입니다. 눈앞의 지위, 이성의 유혹, 순간적인 만족감을 위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담보로 잡는 위험한 도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낮은 성실성과 충동성은 이러한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쾌락주의는 행복해지기 위한 최악의 전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 순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만 좇는다면 당신의 삶은 결국 우울과 파멸로 기결될 것이 보장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삶이 바로 그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우리는 매우 흥미롭고 철학적인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언어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자기의식, 즉 자기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하는 상태는 부정적 감정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놀랍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상태 그 자체가 곧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심리학적 진실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온은 역설적으로 나 자신을 잊고 더 큰 무언가에 몰입하고 헌신할 때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사회를 깊이 탐구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깊은 통찰과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저희와 함께 이 지적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길에 빛을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너무나도 자주 듣게 되는 단어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을 가리키며 혹은 미디어 속인물을 보며 저 사람 나르시시스트 같아라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한 개인의 성격과 삶 전체를 관통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심리적 특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거대한 산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한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이해됩니다. 성격 특성이란 시간과 상황이 바뀌어도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생각, 감정, 행동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 상황에서 특정 방식으로 행동했다면 다른 상황에서도 그리고 6개월 뒤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르시시즘의 세계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두 가지의 뚜렷한 맛 또는 형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 바로 과대성 나르시시즘입니다. 이들은 드라마 속 카리스마 넘치는 재벌 2세나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연예인 혹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전 연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타인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특권의식을 지니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치며 외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과대성과 적극성이 결합된 모습이 바로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전형적인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취약성 나르시시즘입니다. 이 유형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깊숙이 존재합니다. 이들 역시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과대성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을 뽐내는 데 집중한다면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비판에 극도로 예민하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의 내면에는 강한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으며 겉보기에는 우울하거나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소심하고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맺다 보면 그들의 우울과 불안이 실은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특별함을 주장하는 조용한 나르시시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려하고 시끄러운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와 조용하고 예민한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두 가지 핵심적인 성격 요인을 지목합니다. 바로 신경성과 외향성입니다.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쉽게 느끼는 신경성이 매우 높은 반면 과대성 나르시시스트는 이 수치가 현저히 낮습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얻는 외향성은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취약성 나르시시스트에게서는 낮게 나타납니다. 이를 동기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과대성 나르시시스트는 관심을 받고 빛날 기회를 찾아다니는 접근 동기가 강합니다. 카메라나 마이크가 보이면 주저없이 앞으로 나서는 사람들이죠. 반면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이나 실패를 피하려는 회피 동기가 강합니다. 혹시 누가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는 소위 유리 멘탈의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유형의 구분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임상 현장과 연구실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며 정립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흥미롭게도 심리 상담실을 찾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주로 내면의 고통 때문에 취약성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리더십이나 사회적 성공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과대성의 모습이 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영역에서 관찰된 두 개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나르시시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 특성이 언제 장애의 수준으로 넘어가는 걸까요? 바로 그 특성이 극단적이 되고 상황에 따라 조절되지 않는 비융통성을 보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은 배우나 강연자에게 필요한 덕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집에 돌아와 배우자나 자녀를 대한다면 관계는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성격이 유연성을 잃고 뻣뻣해져서 결국 자신의 인간관계, 직업, 삶 전반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를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치명적인 사업적 실수를 저지르거나 타인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성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라는 표현에 대해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현재의 쾌락을 기꺼이 희생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